자, 토트넘의 19-20 시즌을 우리가 돌아봐야죠. 우리가 그 바닷가에서 예상했다고 그랬잖아. 제주도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되게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을 예상해보는 순위에서 1, 2위는 대부분 리버풀이랑 맨시티예요. 근데 3위랑 4위에 토트넘이랑 아스날이 무지 많아. 근데 우리도 3위인지 4위인지를 예상했어요. 했었지. 왜냐면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지. 챔결 간 팀이었고 그렇죠. 아무리 뭐 스쿼드의 어떤 뎁스나 사이클을 감안하더라도 포체티노가 이런 식으로 중도에 경질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 유로파를 땄습니다만 기존 예상보다는 훨씬 더 안 좋았고 중간에 너무 안 좋았던 것 대비 유로파를 땄다는 거는 그래도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네. 일단 첫 번째 주요 사건 먼저 볼게요. 어떤 좀 우여곡절이 토트넘에게 있었는지. 일단은 포체티노 경질 무리뉴 선임이 제일 메인 이슈죠. 이거는 우리가 그때 영상을 이거 가지고 11개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인기 동영상 5위인지까지 갔을 거야. 유튜브 전체. 네.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채널이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2014년 5월에 토트넘에 부임해서 5시즌이 넘는 기간 동안 팀을 이끌었습니다. 포체티노.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3번 수상을 했고 2019년 피파 올해의 감독상 3위에 오르긴 했어요. 근데 토트넘 팀적으로 뭔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 네. 그 칼럼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그 토트넘을 이 자리까지 만든 포체티노의 트레이닝 방식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포체티노도 이 챔결 결승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열심히 하면서 팀을 끝까지 올려놓는데 저는 좀 좌절감을 많이 맛보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성과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성과가 없어졌다기보다 나 더 이상 이 팀을 가지고 더 이상 못하는데. 뭘 해? 근데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서 안 되면 야, 안 된다라고 하니까 본인도 동기부여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근데 그 와중에 팬들이 봤을 때는 사실 포체티노가 길게 봤을 때 당연히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린 감독이지만 스쿼드를 봤을 때는 스쿼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경향도 많이 있었어요. 팀을 리빌딩해야 되는 타이밍에 본인의 고집 이런 걸 부리면서 제대로 된 리빌딩을 못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토트넘의 스쿼드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는 포체티노의 그 어떤 책임도 있거든요. 그렇지. 또 본인이 그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되게 잘해봐야지 라고 하다가 뭐 이 팀은 끝까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이 팀에서 나도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팀 스쿼드에 제대로 장기적인 플랜이 없지 않았나. 플랜을 잘 못 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리뉴를 실드 치자는 게 아니라 무리뉴 입장에서도 와 이거 좀 스쿼드 다반 나오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야.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포체티노를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결국 감독은 성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트로피 0. 이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16, 17 시즌에 어쨌든 리그 2위 했고. 대단했지. 네. 그리고 18, 19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어쨌든 준우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토트넘을 사실 토트넘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해축구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박지성 선수 맨유 뛸 때 유입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때 당시부터 쭉 토트넘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그냥 딱 6위? 그러니까 지금의 순위였어요. 네. 토트넘이. 딱 이 근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체티노가 어쨌든 그 팀을 한 단계 저는 끌어올렸다고 생각해요. 그 아스날 팬들이 북런던 더비에서 토터링엄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리그가 막바지니까 순위가 결정되는 게 아스날이 토트넘보다 순위가 높은 상태로 시즌이 마무리되는 게 결정되는 날을 토터링엄스 데이라 그래.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였거든.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근데 점점 좁혀지더니만 그걸 뒤집어버린 게 포체티노였습니다. 맞아요. 그 데이가 없어졌네. 없어졌지. 지금도 아스날이 더 밑에 있잖아. 그러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2019년 11월 츠르베나 지베지다 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끝으로 지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후임으로 이제 온 게 무리뉴인데 18년 12월에 맨유 감독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제 야인 생활을 좀 했잖아요. 이제 물론 뭐 이제 방송 패널도 나오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 감독직에선 떠나 있다가 이제 토트넘에 부임을 했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잠시 안정기를 찾는 듯 했지만 어쨌든 올 시즌 마지막으로 갈수록 되게 경기력 자체가 롤러코스터 같았으니까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래서 뭐 궤도에 오르지는 못한 채 시즌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토트넘이 이제 올 시즌에 정말 좋았었던 순간이 언제일까를 제가 되게 생각을 해봤어요. 딱 최고의 순간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언제지라고 고민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팀적으로. 전 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없으니까. 그렇지. 사실 최고의 순간을 저는 마지막 경기라고 봐요. 유로파가 결정되는 그 순간. 그런 거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즌을 치르면서 뭔가 챔스 티켓을 따낸다거나 FA컵 결승에 오른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없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좀 지리한 경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았죠. 네. 저는 굳이 따지자면 기억나는 게 무리뉴의 첫 승 경기. 웨스트햄전이었어요. 3대2로 이겼었던 경기인데 난 무리뉴가 토트넘에 있는 게 가끔 지금도 약간 어색할 때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이기는 그 모습이 좀 이색적이었어. 그래서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최고의 순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머리에 남아있는 순간. 저는 그래서 뭐 저희가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번리전 그 골 자체가 토트넘 팀 입장에서도 진짜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번리를 이때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네, 압도적으로 뭐 이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팀 동료들도 와, 씨, 저런 선수가 그렇죠. 내 팀메이트라니. 약간 이런 느낌도 분명히 들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분명히 올 시즌 치르면서 좋았었던 점도 있어요. 그리고 나빴던 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었던 점보다는 그래도 나빴던 점이 조금 더 많았었던 시즌이 아닌가. 더 많죠? 네, 싶습니다. 일단은 유럽 대항전 진출한 거, 이거는 분명히 잘한 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어쨌든 유로파 리그에 나갔으니까. 네. 유럽 대항전은 유로파 리그가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보다 작은 무대이기도 하거니와 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도움이 덜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항전은 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보강 포인트가 딱 보여요. 네. 어느 지점을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사실 돈이에요. 보강을 하려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야지. 금전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럽 대항전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팀 입장에서 달라. 구단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를 수밖에 많이 없어요. 달라요. 네, 진짜 다를 수밖에 액수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적은 돈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돈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무리뉴 감독이 유로파리그에서 실패한 경험이 없습니다. 2번 나갔는데 우승 다 했죠. 2번 다 우승을 포르투에서 했어요. 우승했고 맨유에서 우승했고. 네, 맨유에서 우승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국내 축구 팬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 리그만 뛴다? 아니면 유럽 대항전 같이 뛴다? 이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경기 수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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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유로파도 만약에 일정 정도 이상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한 8강서부터는 강력한 팀들을 만나거든요. 네, 맞아요. 재밌는 경기들이 나와요. 또 하나 무리뉴 감독이 유로파리그에서도 어쨌든 토너먼트 경기에서도 우승 경험이 있고 그래. 유로파리그에서 강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내년 시즌에 유로파리그 그래 한번 보여줄게. 야, 우리 우승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유로파를 따지? 그러면 포체티노보다 무리뉴가 잘한 거야. 그렇지.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야. 결과는 당연하지. 근데 트로피가 말하는 거거든.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어쩌면은 유로파리그를 간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다행이다. 무리뉴의 토트넘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FA컵 또는 유로파리그예요. 그렇지. 유로파리그 되면 손흥민 개인 커리어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게 트로피잖아요. 그리고 무관이다. 토트넘도 최근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쭉 냈음에도 불구하고 트로피가 하나도 없단 네, 말이야. 맞아. 무슨 뭐 아우디컵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아우디컵.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는 해볼만 할 수 그래. 있거든. 해볼만 할 저는 수 오히려 있어요. 그렇게 네, 기대가 해볼만 할 수 됩니다. 있어요. 무리뉴 감독이 아마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우승하면 챔스티켓 따는 거거든. 그렇죠. 리그에서 설사 4위 안에 못 들더라도.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리케인이 빠졌을 때 누가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걸 손흥민이 완벽하게 대체했다는 것도 좋은 포인트였고, 그리고 저는 로셀소를 발견했다는 것도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로셀소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베티스에서 좀 좋았죠. 괜찮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저는 로셀소가 이제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가면 왜들 그렇게 다들 잘 못하는지. 근데 지금 토트넘에서 공격적인 또 부분을 해리케인과 손흥민 그다음 어떤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선수라면 역시 로셀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셀소가 중원의 새로운 옵션으로 좀 대두가 되면서 공격적인 역할 그리고 중원에서의 플레이메이킹, 이 선수가 이제 또 플레이메이킹이 되니까 이거를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됐고 다음 시즌에 또 로셀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무리뉴 감독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점 일단은 수비 불안이죠. 왜냐면 베르통은 폼 저하됐죠. 그리고 오리에 역시도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트넘 수비진이 저는 이번 시즌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가 첼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적으로는 있어요. 특히 센터백은. 센터백 많이 있는데 누구 하나 믿을 만한 완벽하게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 보강 포인트 어디냐 하고 물어보면 1순위는 풀백이에요. 무조건 풀백 보강해야 되고 센터백은 조인이 형 얘기했듯이 숫자는 있어요. 숫자는 있는데 거기서 리더가 되고 수준급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센터백 역시도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나마 막판에 다이어가 약간 예전 모습을 찾았잖아. 맞아. 정말 다이어는 아니 어떻게 선수가 이렇게 되나. 물론 좀 큰 부상이 있었죠. 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막판에 보여준 다이어의 모습은 그래도 비교적 예전의 모습과 조금 따라가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선수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어쨌든 뭐 해외 기사를 좀 참조를 해보면 라커룸 안에서 뭐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 전술적인 색채가 되게 옅어졌습니다. 한창 좋았을 때랑은 차이가 좀 극명하게 있었고 이 무리뉴 감독 부임 이후에 수비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 무리뉴 영상에서 다뤘듯이 그래서 무슨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직까지는 전 좀 명확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점이 사실 이제 뭐 프리시즌이 좀 짧긴 하지만 네. 이 기간 내에 무리뉴 감독이 어떻게 침을 추스리고 다음 시즌 토트넘이 어쨌든 2개의 대회를 뭐 이제 FA컵과 리그컵도 있습니다만 이 정말 큰 메이저 대회 2개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플랜 A 정도는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플랜 B도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바뀔까요? 무리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 네,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야. 네. 저는 사실 뭐 그대로일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좀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걱정됩니다. 우리가 다른 회사도 얘기했잖아요. 많이 얘기했잖아. 네. 이게 그러려면 나는 토트넘이 성적이 좋아지는 방법 하나라고 봐. 많이 사와야 돼. 그거밖에 없어. 전술적인 역량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저는 비단 성적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재밌는 축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좀 네. 있는데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승점 3점이에요. 네. 맞지만 우리가 무리뉴 감독의 맨유 때의 모습과 토트넘의 모습을 봤을 때 맨유 때도 얼마나 좀 지리했습니까? 길게 봤을 때 첼시 2기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한 2위는 거예요. 했어. 2위 했죠. 2위 했어. 근데 그 2위 무시했잖아, 사람들이. 네. 그래서 승점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어. 근데 저는 2위는 인정합니다만 그 내용이 안 좋았죠. 얼마나 네. 지리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 아마 그거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때 네. 생각해보면 맨유 경기 봤었던 우리 반응이 지금 토트넘 보는 반응이랑 비슷했어요. 맞아요. 아 재미없어! 막 이러고 그랬단 맞아, 말이야. 맞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즌 베스트 워스트 그러면 시즌 베스트 워스트를 딱 뽑아봤는데 베스트 한 명, 워스트 한 명씩 뽑아보시죠. 네. 예. 일단 덕현이부터. 저는 베스트는 당연히 손흥민. 예, 이건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 팬들이 뽑은, 서포터가 뽑은, 주니어 서포터가 뽑은 올해 선수. 저도 베스트는 손흥민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손흥민 뽑기 싫었어요. 네. 당연히 뭐 또 국뽕이 됐네 뭐였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그래서 다른 선수를 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없어. 베스트 11 근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진짜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건. 네. 형도 손흥민이죠? 손흥민 베스트 손흥민. 워스트. 저는 워스트는 베르통어 가겠습니다. 베르통은. 나 워스트 은돈벨레. 오! 음. 역시. 난 너랑 나랑 시간이 똑같을 때마다 반갑기보다는 너한테 미안해. 저 새끼가 나한테 물들었나? 내가 여기 어딨어? 써놨거든 여기. 아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저 썼어요. 네. 은돈벨레라고. 예. 네. 그리고 평점 7이군요. 뭐가? 평점 7. 평점이 나왔나요? 네. 근데 저 은돈벨레. 그래. 내가 솔직히 그 은돈벨레 그 평가 영상 있잖아요. 스카우팅. 그렇게까지 얘기한지 몰랐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은돈벨레가 더 좀 컨디션 좋아지고 더 잘해줬다라면은 더 역동적인 팀이 될 수 있는 키였는데. 맞아요. 그걸 못했지. 네, 못했어요. 맞아요. 그 새끼가 수비 못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박스 근처에서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보여줘야지. 근데 그걸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왜 베르통어를 뽑았냐면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은돈벨레랑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중원은 만약 은돈벨레를 빼보자.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까? 그러면 일단 있어요. 채울 수 있는 선수가. 근데 베르통원이 수비진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이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폼이 훅 내려오고 확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토트넘 수비가 거의 개판 5분전이었거든요.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징성이나 차지하고 있었던 역량 때문에 저는 베르통원을 뽑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시즌 평점을 얘기를 해봐야죠. 전 7점. 아까 7점. 보여줬으니까. 전 6점. 난 5점.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로파 토트넘 무리뉴가 나간 거 결과적으로 유로파 나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무리뉴를 평가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코로나로 중단되지 않았다면 토트넘 유로파 못 갔습니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다. 무리뉴가 부상 상황과 이런 거를 저는 그게 오롯이 무리뉴 때문은 아닐 거예요. 스쿼드가 얇았던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유로파를 못 나갔을 거라고 저는 진짜 10,000원 정도 걸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분석이에요. 네, 이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유로파를 나간 거다. 맞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5점을 줬습니다. 중간에 얘기한 수술일 수 사람이 있어야 있는. 돼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음. 네.
굿포인트. 네. 보이. 굿보이. 네. 네. 네, 좋았어요. 네. 너 6점 준 이유 뭐죠? 네. 일단은 뭐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우여곡절이 오늘 존나 많네요, 오늘. 네. 토트넘의 이번 시즌. 방구석 우여곡절인가요? 한 시즌 끝나면 무슨 교수, 아니, 한 시즌이 아니라, 한 해가 끝나면 뭐 교수님들 막 모여가지고, 한 해를. 그 정리하고 막 사자성어 얘기하고 그러잖아. 맞아.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면 토트넘 우여곡절로 그래. 맞아요. 그래, 돼. 네, 그럴만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만약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었던 시즌이면 저는 더 높게 줬을 거예요. 근데 막바지로 갈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즌에 유로파리그 리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든다는 점에서 저는 6점 줬습니다. 저는 7점을 줬는데 사실 저도 6점 주려다가 6점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7점을 준 거예요. 정준하다. 네. 왜 7점이에요? 그러니까 8점은 너무 높은 것 같고 5점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야, 정준하 이미지 가져가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가 그거 달라, 여러분. 그거 딱 정준하 표현이야. 그 느낌하고 달라요. 예, 그런 느낌하고 달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형 그거 한번 해주세요. 뭐 맛있다. 존나 잘한다. 개 비슷하지. 존나 잘한다. 여보세요. 네, 맛있다. 조금 이따 먹어야지. 제 꼬디! 네. 아무튼, 저는 토트넘 7점을, 플러스 1점 더 준 게, 초반에 어떤 기세를 봤을 때는, 지금의 마지막 성적이, 그래. 나쁜 건 아니다. 네. 이 정도면 솔직히 기대 이상이죠. 결과는, 네. 결과적으로 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즌을 돌아봤으니까, 요 타이밍에 한번, 어디를 도대체 보강해야 돼? 보강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렵네. 네.